이번에 경영 문제들은 오랜만에 다시 재무 문제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재무 문제들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 요즘은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뭐 카페라든지 다른 게시판에 보면 재무 문제 어려워요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맞아요 어려워요 하는 댓글만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의견이 10분 받아들여져서 어렵지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그 로직만 잘 익혀놓으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갖고 갈 수 있는 파트예요라는 댓글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 어려워하시지 말고 이 부분 그냥 충분히 따라가시면 비슷한 유형들 자주 출제되니까 점수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준비한 문제는 B형 기준으로 57번 문제입니다. PER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PER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PER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회사의 주식 대비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 회사 주식 가격의 적정성들을 좀 판단할 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PER과 PBR은 제일 기본적인 근거 지표입니다. 재무 지표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계산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냥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법이 있습니다. 결국 같아요. 시가총액을 모든 주식수로 하면 주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한 주당 7만 원이야. 근데 그게 100만 주야 라고 하면 7만 곱하기 100만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기순이익, 주당 순이익도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얼마야? 100억이야.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야? 주당 가격이 5만 원이야. 발행 주식수가 얼마죠? 100만 주.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시가총액이 500억. 그래서 500억을 100억으로 나누니까 퍼는 5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5만 원이야. 그런데 발행 주식수는 주당 순이익을 구하려면 하면 100억을 100만 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주당 순이익률은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5만 원 나누기 만 원 하면 퍼는 얼마가 되지? 5배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퍼와 함께 제일 많이 그 주가를 판단하는 제일 기본적인 게 PBR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당기 순이익을 뭘로 계산하느냐 하면 순자산 자본총액, 그러니까 자본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PER과 PBR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5배다 했는데 그러면 주가 대비해서 수익률 대비해서 주가가 5배야. 그러면 이 수익이 앞으로도 5년 동안 지속된다면 이 주가랑 맞먹어지겠네.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로 이 PER은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산업에서의 다른 주식들의, 다른 회사 주가들의 PER과 이 회사 주식의 PER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 회사는 좀 저평가되어 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 판단하는데, 주식을 투자할 때 쓰는 제일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61번 문제인데요. 아마 제일 좀 여러분한테 까다롭게 느껴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거는 제일 중요한 재무지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본총계, 매출순이익률, 순자산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총자산 순이익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거는 저희가 막 재무 비율 중에 정말 이상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요 5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굳이 매경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재무, 어느 회계 시험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고, 실제로도 앞에서 저희 봤던 PER처럼 제일 주식 투자를 하던 어떤 회사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라서 얘들은 꼭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습니다.
자본 총계 금액은 지속적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재무정보에서는 자본 총계는 없어. 근데 뭐죠? 우리 회계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죠. 자산은 어떻게 되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지. 그래서 반대로 뭐죠? 자본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산 빼기 부채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남의 돈 빼면 내게 남겠지. 자산 총계가 얼마예요? 1200에서 부채가 얼마야? 300이면 자본 총계는 얼마예요? 900이지. 자, 2021년에는 자산은 2000, 부채는 500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본 총계는 1500. 그다음에 자, 세 번째. 2022년에는 자산은 1800, 부채는 800. 그러니까 자본은 1000억 원. 자본 총계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아니죠. 증가했다가 감소했지. 그러니까 틀린 진술. 자, 그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뭐지? 2020년이 가장 낮다라고 했어요. 매출액 순이익률. 그러니까 이게 재무지표를 잘 모르셔도 만약에 PER이다, PBR이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좀 방법이 없는데 매경 테스트는 친절하게 그 풀네임을 써줬어요. 그러면 추론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출 순이익률 이거 뭐지? 매출하고 순이익하고 비교하는 거였네 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비교해 보셔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뭐지? 순이익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재무지표에서 이익과 관련된 지표들은 다 뭐다?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라고 하면 이제 뭐죠?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해 2020년에는 어떻게 되죠? 1500분의 당기순이익 700. 2021년 어떻게 되죠? 1800분의 800.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어떻게 되죠? 2000분의 500. 이거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죠? 여기가 제일 크잖아. 사실. 그쵸? 그래서 가장 낮다. 틀린 진술. 자, 그 다음에 순자산 부채 비율이다. 라고 하죠. 순자산 부채 비율.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본의 또 다른 말이 뭐지?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뭐지? 자산에서 남의 거 뺀 거지. 그리고 남는 진짜 내 거. 넷 에셋. 그러니까 순자산 부채 비율은 2021년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그럼 순자산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뭐 그 뜻 그대로 가시면 되죠. 대체로 앞에 붙는 단어가 뭐지? 분모로 가고 뒤에 있는 게 재무지표는 분자로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자산 부채 비율이니까 뭐지? 자본이 밑으로 가겠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가 돼? 900분의 부채 얼마예요? 300. 자, 그 다음에 뭐죠? 2022년에는 순자산 얼마야? 1500. 부채 얼마야? 500.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순자산 얼마예요? 1000. 그 다음에 자본은 부채는 800. 언제가 제일 높아요? 2022년이 제일 높죠. 그래서 틀린 진술. 그 다음에 자, 총자산 순이익률. 자, 이제 눈치채셨겠죠?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고. 총자산 얼마예요? 1200. 순이익은 다 뭘로 하면 된다고? 당기순이익 쓰면 된다고. 70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자산 얼마야? 2000. 그 다음에 순이익 얼마야? 당기순이익 얼마야? 800. 그 다음에 세 번째. 총자산 얼마예요? 1800. 당기순이익 얼마야? 500. 2022년이 제일 높다. 얼핏 봐도. 제일 높은가요? 아니죠. 절반이 안 되잖아. 그쵸? 얘는 뭐 이미 그냥 대충 계산해도 절반이 넘었잖아. 그쵸? 가장 높다. 틀린 진술. 아마 가장 낮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그쵸? 여기 총자산 이익률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 Return of Asset에서 ROA라고 해요. ROA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이제 눈치채셨겠죠?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고. 자기자본 뭐야? 자본. 그래서 어떻게 되지? 900. 순이익률은 뭐 쓴다고? 당기순이익률 700. 자, 두 번째 자기자본 얼마야? 1500. 순이익 얼마야? 800.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자본 얼마야? 1000. 당기순이익 얼마야? 500.
그래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죠. 얘는 아마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될 텐데 그냥 얼핏 봐도 제일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는 뭐지 100 증가했는데 여기는 600이나 분모가 증가했으니까 더 많이 하락했을 거고, 여기는 뭐죠? 300 감소했는데 여기는 500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얼핏 봐도 이거는 50%니까 얘는 50% 다 넘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OE. 제일 대표적인 재무 비율들을 오늘 다 다뤄드렸어요. 자본은 어떻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그다음에 순자산 부채 비율, 그다음에 ROA, ROE가 이제 요 말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무 비율 문제 너무 계산이 많아요, 뭐 어려워요, 헷갈려요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잘 정리해 두시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에 시험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11월 시험이 이제 대략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알차게 지금까지 하셨던 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올해는 꼭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좀 계획하셨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